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또 임철조 선생이 실수를 한 자리예요. 잔여장. 분명히 잔여장은 또 관성이 아니라고 하시겠죠. 참,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그 식신이 잔여라고 남녀공이 한 것을 빼고요. 저 밑에 가면 조금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번호를 붙여서 번역을 했고요. 물론 임철조 선생이 번역한 것도 강의한 것도 번역을 해놨는데 하도 황당해서 제 앞에서 부처장에서 이미 황당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황당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자녀는 뿌리가 되는데 일세를 전하는 것이다. 자녀의 뿌리가 근지, 뿌리와 가지는 일세전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인데 시신과 과라 살과의 어떤 상련,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요 말의 뜻을 유백원 주가 그대로 아주 이렇게 딱 해놨어요. 전 유백원 주를 설명하고 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대솔, 일반적으로 의관 간자, 관을 자식으로 보는데 만약 희신이 즉 관성이면 그 자식은요 현준, 참 좋겠죠. 현명하고 준걸스럽다 라는 거예요. 희신과 더불어 관성이 서로 투장하지 않으면 역시 좋다. 그렇지 않으면 무자가 될 수 있고요. 혹 불초, 멍청하게 될 수 있고요. 혹 유국, 극한다는 건 누굴 극할까요? 아버지를 극한다는 거예요. 관성이니까요. 그러나 관성을 볼 때 또한 중요한 것은 활법이다. 살아있게 봐라 라는 거예요. 만약 관성이 가벼우면 반드시 관을 도와줘야 되고요. 살중신경 하면요, 살이 무겁고 일주가 가벼우면 단지 인비가 필요하다. 인성이 더 필요합니다. 비겁은 잘못 썼다가는 살한테 얻어맞아요. 무관성이면 단지 론재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재생관을 하니까 재성을 봐라. 만약 관성이 막혀 있다 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요생부 충하고 발해서 막힌 것을 충해서 발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관성이 설깃해중, 이거는 인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합해서 도와주거나 요해 멀리 와서 이렇게 모여주거나 라고 하면 좋고요. 만약 살이 중하고 일주가 가벼울 때 제하는 것이 없다. 종사를 할 수도 없고 제하는 것도 없고 하면은 다녀라고 해서 자식은 여자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백원 선생께서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임철조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식상이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역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그래도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라고 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약 일주가고 무인수예요. 인수가 없어요. 유식상이에요. 자녀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사례 명조가 그럴 겁니다. 오늘 여기에 또 자녀장에는요 명조가 7개나 됩니다. 그래서 2개, 3개 나눠서 할게요. 일주가 왕하고 식상이 중요해요. 이건 아주 사주가 태중하죠. 식상이 가벼워요. 자식은 반드시 작을 것이다. 이게 식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 일주왕 인수중 식상경 유재성이에요. 그러면 자다이현 자식이 많고 어절다. 이거 별로 식상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놔두고요.
대체로 이거 한번 봅시다. 작은 거. 모다멸자라는 뜻이 있죠. 모다멸자. 그 이유는 인성이 강해서 일주가 묻히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묻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이유가 있죠. 목이 많아서 화가 꺼진다라는 소리를 하죠. 목다화시. 일주가 꺼지는 거예요. 인성이 강해서요. 금극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이 와서 이 목을 극하면요, 즉 불이 살아날 것이니 살아난다. 아, 5가지예요. 살아난다. 예. 화다 토죠. 예. 불이 많으면 흙이 메마를 거 아니냐. 수가 와서 화를 극하면 생토, 토가 살아난다. 토중금매하죠. 그러면 목이 와서 토를 극하면 금이 살아난다. 금다수침해요. 금이 많아서 물이 막 빠져나가요. 그럴 땐 화극금을 해서 즉 생수할 수 있다. 수다목부해요. 토가 와서 수를 극하면 목이 살아난다. 이것이 관살위자다라고 하는데, 이 관살이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저는 논문을 한번 다시 쓴다라고 하면 철조 선생이 잘못 얘기하는 걸, 그래서 차지위하라. 이것이 관살을 자식이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관살입니까? 보시죠. 예, 일주가 이제 이걸 봅시다. 화라고 칩시다. 목이 많아요. 예, 목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 목을 극하는 건 금이죠. 여기다 이 옆으로 쓸게요. 금이죠. 목을 극하는 건 금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를 자체로 보면 이게 재성이지 무슨 관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엄마라고 하면 이걸로 보면 이건 남편이잖아요, 남편. 이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극을 한다는 거는 맞죠. 예. 그런데 나를 생각해서 이 금이 와서 우리 엄마를 극한다? 그럼 이게 왜 관성이 자식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 자신을 보면 관성이 아니고 재성입니다. 재성. 재성이에요. 인성이 많아서 내가 지나치게 부담이 되면 뭐를 쓸까요? 식상 아니면 재성밖에 더 쓸 수 있나요? 식상 아니면 재성? 인성이 많아서 일주가 강할 땐 식상 아니면 재성을 써요. 아이고, 제가 건드려야 되는데 하도 흥분을 해갖고 이건 만지질 않았어요. 인성이 많을 땐 식상 아니면 재성밖에 쓸 게 없는데, 여기서 관성을 쓰게 되면 인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냥 딱 2가지예요. 하나 더 있네요. 나를 쓰는 사주는 내가 오히려 이 많은 기운을 폐설하면 되죠. 뭐. 오히려 중과 부적이라고 하죠. 오히려 이거는 중과 부적이 아니라 부적이 아니라 태과 멸하는 사주죠. 태과 지나치게 많아서 멸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임철조 선생이 잘못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살이 자식이다라고 했는데 관살이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조 선생이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부처장과 자녀장에서 헤매냐 하면 요놈의 책 때문에 그래요. 명리학원이라는 책 때문에. 진수함 선생이 이거를 지었는데, 대만에 있는 위철리라는 사람이 이걸 명리학원을 지었어요. 이 속에 자녀장에 보면은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대로. 참, 넌 육친론에 여기 있죠? 육친법에서.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 육친법, 요걸 제가 전부 연구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치고. 그랬더니 전부 그렇게 똑같이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이러니 이 책 하나 잘못 봄으로써 그 사람의 이론이 바뀐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맹신을 하는 거예요. 이 진수함 선생을 임철조 선생이
이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유학론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명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명리학이란 동물학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죽으면 끝이에요. 명리학은 돌아간 양반한테 제사 지내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나 유학은 그렇지 않죠. 돌아간 사람한테도 살아있는 듯이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자식이 관살이냐고 할 수밖에 없겠죠. 진수함 선생. 그 진수함 선생을 맹종한 임철조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건 어느 명리학을 전공을 진짜 해서 석박사를 따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런 거를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려고 저는 이미 뭐 중화론을 썼으니까 또 쓸 필요는 없지만 적천수천미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크게 잘못한 거잖아요. 현대 명리학에서는 인정도 안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왜 관성이 자식입니까? 재성이 재성이죠. 엄마한테는 관성이죠. 남편이니까. 부인한테는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관살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또 나와요. 암암예잉 식상이 자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글역하고 반극을 해서 상생기법이다. 이게 지금 반극하는 거죠. 상생기법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관살로서 자식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빗자를 써서. 결론적으로는 관살이 자식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대설, 신왕, 재위자. 신왕하면 재성이 또 자식이래요. 이것이 이제 어디서 끌고 왔냐? 적천수 집요에서 끌고 왔어요. 이것은요. 진수함 선생이 적천수 집요 명리학원을 지었거든요. 신세, 일주가 약하면 인성의 자식으로 본다. 차계, 여지시험. 내가 시험을 해본 결과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십니다. 고로 감히 갱정 고쳐야 된다. 자세 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무불응야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앞에서 얘기는 더 이상, 이건 제가 번호도 안 붙이고 그냥 해석만 했죠. 여기서 번호를 붙인 게 이거, 번호를 붙였는데도 자식이다, 식상이 자식이다, 식상이 자식이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강의를 안 하고요. 뒷부분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식상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신이 이 상관을 쓰는데, 여기 지금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데, 뭐예요? 시신을 금생수 해서, 재성이, 식신이 희신을 노릇으로 해서 자식이 많은 사주다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작기 상관격이고요. 뭐예요? 토체입니다. 이 사주는요. 축토, 축토, 술토, 축토해서 지지로 전부 토가 있고요. 무토 하나가 있어서요. 잘못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개수만 없었으면요. 가색격도 가능해요. 가색격은 화토금을 쓰니까요. 그러나 이 개수를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으로 하고 식상을 상관을 시신으로 하니까 대운이 수구문으로 흘러서 참 좋은 운이 됐죠. 이 사주는요. 좋은 운이에요. 자, 봅시다. 차조 일주왕하죠. 비겁다 하죠. 연월에 상관 병투에서 통군을 했죠. 전부 다 통군했어요. 지지로. 축이숙토 능 생금 축수한다. 수리하고 일주임지라고 해서 추운 것을 없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치도 한동 시 가업풍했고요. 더욱 반가운 곳은 운이 서방으로 흐르니 불패하다. 거그러지질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단컨대 결론을 내기를 다자 자식이 많을 것이다. 그 이유 상관이 있어서 실제로 불감 정기수 수목 해서 몇 놈이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식은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순지우운해서 이게 뭐냐, 곧 묻는 자가 말하기를 해요. 이게 감명을 했다는 뜻이에요.
상담자가 말하기를 자 16세 자 보세요 16세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서 매년 자식을 하나씩 낳다는 거예요. 연생 16자래요. 16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뻥을 치시고 계십니다. 참. 아울러서 무손상 하나도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16명을 다 기른다는 거예요. 차인, 명지미 이 원인은 뭐냐 하면은 명의 아름다움에 있다. 인성불연, 인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금명윤, 신금이 확실하게 윤택하다. 부잡목화, 목화가 섞이지 않았다. 참 깨끗한 사주죠, 사주는. 그러나 이 사주는요, 운이 살린 사주지, 사주 자체가 추운 겨울에 좀, 그렇죠. 예. 중주자는 식상이 자식이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용신은 무토일주가 지지에 축축술축회로 몰려있고 특히 일지의 술토는 중주자가 설명했듯 화과되어 겨울철 땅이 녹는 듯하다 나가지고 있다. 식신생제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용신 겨울은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개수 뭐 측정할 필요 없죠. 예, 오행체행로는 검증할 필요 없이 토예요. 토세가 강해서 목을 찾으니 전무에서 다시 수오행을 찾으니 시간의 개수가 축중 개수에 요거 하나 더 한문으로 처리할게요. 축중 개수에 통분하여 네 개수에 통분하여 용신으로 하고 이를 생하는 금오행이 희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격국론은 작기 상관격이죠. 예, 그러면 이 상관격이면 격국론에서는 어떨까요? 저거 쓰나요, 못 쓰나요? 상관 쓸 수 없습니다. 흉신이라고 해서 저걸 극하는 화오행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사주에 화가 있나요? 없어요. 목도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고 돌 수밖에 없죠. 술을 쓰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상관도 흉신이니까 설하는 거예요. 도와주진 말아야 돼요. 예. 흉격이니까요. 설하는 걸로 쓰면 되겠네요. 예. 돌고 도네요. 예. 자, 봅시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나오나? 잘 나오겠죠? 232인가 그렇습니다. 예. 5세. 지금 아직도 저기 신축대원에 신축 지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기 좋고요. 무술대원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그렇게 뭐 썩 안 좋죠. 네, 무술 안 좋고요. 신유대원 좋고요. 이 병정화는 들어와서 조금 이 무술이 참 힘드네요. 개수를 잡아먹네요. 용신을요. 예, 뭐 그렇게 썰뭐 좋은 사주는 안 되네요. 이 병정화 들어와도요, 개수가 막아줄 거예요. 자식 16 난 것만 있지, 뭐, 그렇게. 나이 16살에 장가 간다는 건 맞네요. 15세 기계대원에 낳겠네요. 참. 자, 봅시다. 이건 개해, 갑자, 정유, 개묘해서 이건 살이 엄청 강하죠. 예, 칠살격입니다.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가 쓰지 못해요. 없나요? 토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 목을 써야 되겠네요. 운이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예, 좋은 운은 아니에요. 자죠. 살관 당령했다. 예, 맞습니다. 끓이는 건 간목 투간을 해갖고 불능 김영종살이라. 저것만 없으면 인성 저거 요 하나만 없으면 이 게임에가 있네요. 묘유축을 하네요. 저것만 없으면 참 칠살 종살로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득 살중용이 난다. 예, 인성을 쓸 수밖에 없어요. 또 꺼리는 게 있어요. 묘유봉충을 하네요. 뿌리가 잘라져 나가죠. 그 간목의 왕지를 제거하니 비록 천간은 유정하다 하더라도 가업 파풍, 가업은 잠옷 풍족했지만 지지가
부력, 도와주는 것이 없어서 소위 처생팔려, 본마누라가 8년을 낳고요. 첩생팔려, 첩이 8명을 낳는데 마침내 무자. 이건 자자는 곧 남자입니다. 예, 무자예요. 소위 신세 인자가 이걸 자기 이론을 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일주가 약하면 인성이 자식이 된다. 차는 재성괴인한 이유이다 라고 해서 이 재성이 인성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있으십니다. 예, 참 아주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또 증명을 대고 계세요. 네. 증주자의 설명대로 증주자란 곧 임철조 선생이에요. 지지의 묘목은 유금의 충을 다녀 인수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월간의 간목, 인성은 관성의 힘을 받아서 인성이 자격이 되므로 불능 기명종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운을 살펴보면 호운이 흐르지 않는데도 첩까지 얻을 정도로 가압이 풍족했다라는 것이죠. 네, 아마 수생목, 목생화, 연주상생에 비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수를 측정해 보면요, 수가 6.5, 목 3.5예요. 목이 축만 안 당했으면 목이 참 확실하게 묘목이 잘 써먹었을 텐데 유금에 축을 당해서 문제네요. 네, 톤은 높고요. 금 2.7. 수행이 강황해서요. 극제하는 토행을 찾으나 전무하니 불행하고 다시 화오행이나 일간 정화가 유일하여 다시 화오행을 생하는 모고행을 역시 찾으니 일간의 간목이 현재 해중 간목에 통근해서 수체 화목 용조가 되었다. 초년대운 지지 해술대운은 좋고 이후 말년 육순대운에는 비거분이 들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예, 첩까지 얻을 정도면 뭐 요즘으로선 상상도 못할 거죠. 경우죠. 네, 이 사주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이유, 지지로 화운이 들어오면요, 저 수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 화운이 들어오면요, 묘유충을 하는 것은 끊어줍니다. 예, 끊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언제 죽었다는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그럭저럭 좀 괜찮았겠죠. 이 운만 피하면은 기토대운이 지금 뭐 그렇게 개수를 극하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용신을 합하는 것이 좀 찝찝하고요. 미토운서부터 무술 정사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 사주에. 예, 첩 얻을만 하네요. 예. 그러나 남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칠살격에 대해 설명이고요. 궁통보감 제가 옮겨놨습니다. 이건 지워야 되죠. 예, 저 앞으로 옮겼으니까요. 예,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예, 다음 234, 35 두 개 하고요. 그 다음에 36, 37, 38까지 세 번에 끊어서 하겠습니다. 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따로 선전할 것도 없고 제가 요 강의를 끝날 때마다 제 책을 선전하겠습니다.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이에요. 임철초 선생 이론은 하나 더, 저 위에 이야기한 건 쏙 뺐습니다. 아마 다음번부터는 다음 요 2권 나올 때는 아마 임철초 선생의 원문 설명하는 거는 늘까 합니다. 책이 좀 두꺼워지더라도요. 지금은 원문만 넣고 임철초 선생님의 이렇게 사례 명조만 넣어서 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격국론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행지수 집어넣고요. 자평진전에서 이 격은 뭐다라고 하면서 이 자평진전 용신으로서는 뭐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신 분석이라고 했고요. 자평진전으로 또 용신을 분석해 놨습니다. 한 권 가지고
적천수 천문, 중화론과 격국론을 둘 다 공부하실 수가 있죠. 자, 뭐 또 제 전화번호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네. 적천수 연구소만 쳐도 제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천기문서를 적천수 연구소를 쳤고요. 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